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성투하고 계신가요? 제가 며칠 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 저희 쿠키가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바람에 제가 이 비아토르 비즈니스 캠퍼스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뭐 당연히 예상하는 건 아니지만 예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가가 반등했어요. 그렇죠? 그게 V자 반등인지 L자 반등인지 뭐가 될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걸 예측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불가능하니까 괜히 힘 빼는 거죠. 아무튼 간에 제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를 공개합니다. 여기다가 붙여 놓을게요. 참고하실 분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다 우량주기 때문에 사놓으면 다 좋은 주식들이에요. 좋은 글로벌 대기업들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이제 그 대기업이 아는 게 하나가 있어요. 줌이라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인데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할 때 해외에 계신 분들이나 지방에 계신 분들 컨설팅 할 때 이 줌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피버닷컴에서 파키스탄 개발자와 웹 서비스를 하나 개발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화상회의 프로그램입니다. 화상회의 서비스예요. 그 서비스를 개발한 회사 주식도 좀 샀습니다. 사자마자 바로 한 14%인가 찍더라고요.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 한 마이너스 20-30% 떨어지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고, 위로 20-30% 단기적으로 오르는 것도 사실 기분은 좋지만 물론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일단 공개를 할게요. 한 해외 주식이랑 저는 국내 주식 비율을 해외 주식 쪽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쪽에 한 1,500만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 쪽으로 한 1,000만원 정도 하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물타기 하느라고 그렇게 들어갔던 거고요. 원래 1,000만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최대 이제 범퍼로 5천만원까지 투자를 한다고 했었는데 다 넣지 못하겠더라고요. 쫄려가지고 솔직히. 그래가지고 아무튼 간에 하는데 그 와중에 제가 매수를 못하고 있는 타이밍에 쫄아가지고 반등이 벌써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시원섭섭합니다. 반등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좀 더 떨어지면 계속 물타기 하면서 더 저점에 샀을 텐데, 아무튼 그래, 뭐가 저점인지 더 떨어질 수 있죠. 당연히 또 새로운 위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새로운 전염병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몰라요.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아무도 모르니까 굳이 피곤하게 예측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극허브 지역입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증권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플레이어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 개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개인들, 내국인 개미들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연기금 이런 것부터 해서. 근데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죠. 회사들 자체 자사주 매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들고 있는지잖아요. 결국 유동성에 따라서 공급이 많아지면, 사고자 하는 게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 팔고자 하는 게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결국에 변동성은 유동성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변동성은 사실 단기적인 변동성들은 저와는 상관없죠. 왜냐면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아니 장기 투자가 진짜 답이라고 하면은 다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변동성이 계속 생기는 걸까? 물론 뉴스나 국제적인 이벤트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기관 투자자 그리고 증권회사, 다 기관이죠. 그런데
이 플레이어들의 이제 돈줄을 보면은, 파이프라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수수료예요, 수수료. 그렇죠? 회전을 많이 시키지 않으면은 돈이 안 되는 구조예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이슈, 테마 이런 걸 만들어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또 이제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서 사고 팔고를, 매매를 계속 반복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속성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기업 오너들, 기업 오너가 만약에 내가 사장이에요, 내가 만든 회사야. 근데 이 사업에 자신이 있어, 그 애정이 있어, 그리고 비전을 확실히 보고 있어. 그러면은 굳이 회사 주식을 팔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싼 값에. 예,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더 사고자 하겠죠, 사업에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오너들은 사실 팔고자 하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단기적으로 뭐 차익 실현 잠깐 조금씩 유동화를 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뭐 부채 기일이, 채권 기일이 다가온다거나, 회사채나, 그래서 갚아야 될 돈이 있어서 팔아야 되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주체들의, 이 플레이어들의 속성은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더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 가지고 전체적인 시가총액을 늘려나가고, 계속해서 선순환, 또 다른 투자를, 사람들이 더 많은 주식을 사게끔 하는 게 그들의 역할인 거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회사에 따라서 달라요. 오너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죠. 이 사람이 그냥 치고 빠질 거라 그러면은 반짝 테마 같은 거 조장해가지고 작전하듯이 해서 끌어올려가지고 그냥 먹튀 하는 거죠. 그런 회사들도 많아요, 선장 회사들 중에도. 그쵸? 그게 인수합병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작전 세력들과 가담해가지고 되게 많다고 해요. 저도 많이 주워 들었거든요. 저 아는 형님들한테도 많이 주워 듣고 그랬는데 실제로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한 100억 미만, 시가총액 100억 미만에 이제 거기에 온갖 종류의 돈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작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 개인은 어때요? 이 개인이 문제인 거예요, 항상. 항상 개인이 문제인데, 개인은 사실 제가 속성들을, 저도 그랬고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진짜 존리 대표님의 말대로 빨리 돈을 벌려고 해요. 빠르게. 그게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을 텐데도 그냥 빨리 벌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뭐 1, 20%가 아니라 막 10배, 20배 막 이렇게 벌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유튜브 영상 보다가 마젤란 펀드인가? 그게 연수익, 그게 그 역사상 가장 장기적으로 큰 수익률을 만든 그런 펀드래요. 펀드 중에서. 그러니까 연수익률 20%. 그게 5년인가? 그거를 유지를 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연수익률 20%를 5년인가 유지한다는 게.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튼 간에, 근데 그거 그냥 처음에 사가지고 그냥 갖고 있으면 그냥 오르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번 사람이 별로 없대요. 특히 개인들은 그 펀드를 사서 쥐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버티지 못한 거예요. 변동성에서 돈이 막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판 거죠. 떨어졌을 때 파니까 반토막 나고 4분의 1 토막 나고 막 이런 거죠. 왜냐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 중간에서도 변동은 계속 되니까요. 근데 우리 근시안적인 개미들은 그 변동성이 마치 이 기업 가치가 하락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 자산이 그냥 없어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기업 가치에 대한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제 경험상. 그냥 돈이 없어지네, 눈앞에서. 눈 뜨고 코 베어가는구나, 이 무서운 주식시장이네. 그러면서 이제 주식은 다 사기다,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 속성을 살펴보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가령 그런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사고 팔아야 돼요. 그래서 팔았다가 기관이라고 뭐 돈 수익률이 계속 나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손해를 보면서도 팔아야 돼요. 왜냐면은 환매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야, 사람들이 탈퇴하려고 그래. 펀드 가입했는데 해약한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팔아가지고 돈을 줘야 되죠. 손실난 그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은 개인 고객들이잖아요. 우리가 좀 더 뭐 규모가 큰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액수가 기본 투자 금액이 좀 크긴 하지만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고객이 있다면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돌려서 돈을 버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율이 막 진짜 회전 200%, 300%, 2000%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펀드들이. 그래서 졸리 대표님이 얘기하는 게 80%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 회전율이 80%인가 넘어가는 건 사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회전율이 많은 것들은 그 장기적인 투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손실은 다 어디 갑니까? 비용은 그 펀드 매니저는 돈 벌죠. 계속 매니징 하니까. 하지만 고객들은 거기서 다 이제 날아가는 것들이죠. 아무튼 간에 그래요. 비용이에요, 고객들한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가만히 있으면은 사실 기업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선순환이 나오는 구조인데 이거 가만히 못 두는 거예요. 계속 시속 변동하는 거예요. 80km 그리고 구간입니다. 워낙 시장 참여자들이 많잖아요. 투자자들의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변동성이 막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심리적인 면도 발생하고 각각 개인들의 사정에 따라서 또 돈이 필요할 때 또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변동성이 생기는 건데, 변동성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엔 기관 투자자들이 뭐 잘못이라고 보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계속 사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계속 거기서는 마켓 타이밍을 계속 하잖아요. 시장 예측을 계속 하잖아요. 아무튼 간에 미국의 어떤 굉장히 큰 펀드 회사 대표가 인터뷰하는 것도 봤는데, 자기네는 이제 개인들은 그 마켓 타이밍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160명의 진짜 초엘리트 전문가들이 하는데도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은 이 변동성에 자꾸 눈이 가면은 심리적으로 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를 살 때 아니면은 진짜 내가 팔아야 될 때나 정말 사야 될 때가 아닌 이상 HTS를 열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헤드폰에도 당연히 안 깔고 집에 있는 컴퓨터 하나에만 깔았어요. 딱 사기만 살 때 계속 살 거니까요. 그런 거죠.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면 그 변동성이 하나의 그 총총총총한 엄청나게 정 같아 보이는 것들이 하나의 직선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선으로 우상향하는 선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20% 30% 올랐다고 그건 뭐 낼름 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거를 그렇죠 내렸다고 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 뭔가 이렇게 붕 떠가지고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는 것처럼 전지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편하고 뭐 바쁠 일이 없어요. 주식을 하느라고 자기 본업에 소홀히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건 되게 재밌어요. 그 기업들의 사업을 저 같은 경우는 줌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화상회의 시스템인데 굉장히 좀 원격 제어도 되고 서로 상대방의 컴퓨터들을 이 컨트롤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그
그 화상 세미나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막 1000명, 2000명이랑 그리고 매니저 같은 것도 지정할 수가 있고 방장 같은 거죠. 재밌어요. 되게 잘 돼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줌이라는 회사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퍼가 아마 한 1400 이상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긴 한데 사실 상장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도 채 안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 30불인가 상장했는데 상장하자마자 60불로 뛰더니 지금 한 140불 이상인 것 같아요. 일종의 테마적인 성격이 있어요. 테마주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택근무가 재택 강의나 그런 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회사의 서비스가 가장 좋거든요. 진짜 구글 행아웃보다 훨씬 좋아요. 잘 돼 있어요. 그 사장 인터뷰 하는데 그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왜 구글 행아웃도 있고 스카이프도 있고 그런데 왜 당신의 회사 제품을 써야 하느냐. 물론 구글 행아웃도 되게 좋은 제품이고 자기도 쓰고 있고 그러지만 뭐 스카이프도 쓰고 다 그러지만 이 화상 회의 시스템은 자기네가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 서비스는 다 잘 된다. 아이패드든 뭐 안드로이드든 컴퓨터든 뭐 스마트폰이든 패드든 다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감의 표현이죠. 그 중국인 CEO입니다. 중국인 CEO. 무려 미국 이민을 8번인가 9번인가 퇴짜 맞았어요. 미국 이민 비자를. 그리고서는 10번째인가 9번째인가 이제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된 엔지니어로 일을 했어. 시스콤인가 거기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와서 이제 화상회의 시스템을 만든 거죠.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죠. 유니콘이 되었어요. 유니콘.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가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기관 투자자라서 기업을 실사할 수 있으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면 거기 CEO들도 경영진들도 만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유통회사다 쿠팡이다 그러면 저희가 물류창고도 막 가보고 경영진 인터뷰도 하고 직원들도 한번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고 이런 현장 분위기를 보면은 그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분위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조직 문화를 갖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간에 변동성에 대한 작은 고민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성투하시고요 장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크게 멀리서 보자고요. 이렇게 변동성에 휘말리지 말고요 휩쓸리지 말고. 제가 이 지금 폭락장에 투자를 시작한 이유는 당연히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 뭐 변동성으로 잠깐 뭐 짤짤이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냥 세일이다. 물론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다시 들어왔던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